내가 얼마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 얼마를 벌려고 내가 일을 하느냐, 이 생각을 역발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줄여야 돼요. 먹는 걸. 내가 나가는 걸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미래의 지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김없이 우리 FC님들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죠. 한 주간 열심히 에너지를 뿜뿜 하셨을 텐데 이런 활동하시고 또 한 주간 지치신 우리 FC님들에게 제가 에너지를 팍팍 드리는 토요일이 왔습니다. 밴댕이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밴드 수업에 댕기는 이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은 벌써 2022년 134번째 새해 첫날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항상 매일매일을 새해처럼 시작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분명한 건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과 동시에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지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라이프 스테이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문득 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라이프 스테이지 또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그런 사이클을 한번 봤어요. 사이클을 봤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요. 2020년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 그대로 그런 생계를 위해서 강의는 2020년까지이다 라고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바뀌었어요. 모든 그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좀 안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는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가 도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분명히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미래 계획을 다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표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잖아요. 매직 노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목표를 선명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우리 일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굳이 해야 돼? 꼭 돈만 보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너지고 싶을 때 내 꿈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제 교육의 철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저는 배남주라고 했죠. 배워서 남주자라는 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열심히 그 배운 내용을 알토란을 또 나눠주는 게 제 교육의 철학이기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숨을 지탱해 주는 게 이 산소인데 이 산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마음가짐을 먹었으면 좋겠는 제 생각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좀 압축하자. 시간을 압축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FC님들은 아주 초보자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온 지 1, 2년 되신 분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5년, 10년, 15년 정말
평균적으로 20년 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내 생활 패턴의 흐름에 젖어서 그냥 그 현상을 놓고 본인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 상황을 합리화하다 보면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오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인생의 라인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강의를 하고 뭐 고객님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를 해주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시 한번 재설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시간을 압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 사건 행위를 빨리빨리 이룸으로 인해서 시간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와 함께 그 실천해 나가는 거, 습관 달력,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네, 습관 달력만 매일매일 실천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건 시간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이 있으면 토요일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할 일이 있다라는 건, 오늘 제가 조금 한 4건의 그런 미팅이 있어요. 미팅과 뭐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또 이게 상담을 해야 할 일, 이런 게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긴장감을 늦출 수도 없고, 이런 게 어차피 인간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건 다 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10년 정도 같이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리고 우리가 단일 상품이 많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굳이 그려가면서 얘기를 풀어갈 시간도 안 되고, 한 달에 여러 건을 계약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용은 안 하더라도 말 속에 녹여있는 그 머리 안에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을 판매를 할 때는 적어도 인생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러이런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 노트에 한번 살짝 그려보시겠어요? 제가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짠! 그리셨나요? 그리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보통 그려봤던 분들도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2개의 곡선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먼저 낮은 데에서 올라가서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하나도 그 윗단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들었던 거는 이 하나의 곡선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가서 확 떨어졌을 때, 이때를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일반적인 그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메모를 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라이프 사이클은 하나로 딱 정형화돼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이분이 일반적인 셀러리맨이냐,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사업가냐, 그리고 결혼을 했냐,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에 따라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의사인지 일반 셀러리맨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 수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일단 통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널리 사용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을 고객에게 얘기를 할 때도요, 사실은
괜찮아요. 객관적인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모딜리안이라는 그런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 모든 그런 재무 이론의 출발점을 열기도 한 이론인데요. 소비 형태는 현재 소득이 일단은 주어지는 그 금액을 떠나서요, 일생에 걸친 자신의 평생의 소득의 흐름 전체를 감안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그 수로 보면 저도 이런 수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특히나 좀 더 약하죠.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보험회사에서 많이 인용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청년기와 노년기,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이런 청년기와 노년기, 60에서 65세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수입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년기, 즉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는 이제 활발하게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 안에서도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파란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장년기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30대에 시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자녀가 없다면 처음에 소득의 수준입니다. 얘는 소득이에요. 소득. 그리고 여기는 기간이에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처음에는 소득이 들어오니까 이 지출보다 소득이 그 위에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에게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버는 돈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지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입 곡선. 자, 이렇게 된다면은요,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으로 제가 지금 두 곡선을 그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왜 수입은 점선으로 표시됐냐 이거예요. 왜 수입은 점선이냐? 여러분, 우리는 FC이지만 여러분들이 소득을 벌 때 소득이라는 게 어떤가요? 늘 똑같은가요? 아니죠.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일을 안 할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컨설턴트를 떠나서 일반 샐러리맨도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은 내가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출 곡선은 왜 빨간색이면서 실선으로 그렸냐? 내가 회사는 그만뒀지만 회사를 그만뒀으니 너는 굶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지출은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잘렸고 내가 암 걸렸고 CI 상태가 되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런데 아파트 담보대출은 있어. 차 할부금은 있어. 그러면 어떤가요? 걔네들이 기다려주나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지출 곡선은 실선이다. 이런 그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 곡선에 맞춰서 이게 지나가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통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연결되는 시점을 봤더니 어느 그 시점이더라? 이거를 경제적 용어로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 경제적 정년이라고 하더라. 야, 정년은 우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를 정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 경제적 정년이라고 해서 내 나이가 45세가 될 수도 있고요. 50세가 될 수도 있고요. 55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이게 일반적인 통념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 모습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아프지 않고 무슨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고 경제적 정년을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이다. 언제까지?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출하는 비율보다는 내가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조차도 사람들은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유 좀 생기고요. 그러면 그 말은 습관화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여유는 안 생긴다라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왜? 이런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미 경제학 박사가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이론에 근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실은 돈은 벌고는 있지만 저축을 하는 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내가 직업을 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만 세운다면 저축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서도 이게 다 통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또 의사라든지 변호사 그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 사이클 자체가 두 번의 곡선이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알면 또 복잡하니까 일반 통념적으로만 먼저 첫 번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이것을 관리해주는 일이고 이것을 다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if의 삶을 예시를 하는 그래프예요. if가 갑자기 파란 곡선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쵸? 파란 곡선은 그래서 뭐로 제가 표현을 했다고요? 점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쭉 실선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내 소득은 끊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if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한번 그려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쉽게 정말 간단 백지 LC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백지 LC법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론을 여러분들 그림을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그걸 근간해서 내가 고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객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건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함께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인간은 복잡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억나신 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댓글 달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죠. 제가 포기했어요. 그냥 혼자서 얘기하다가 그래도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댓글 하나씩 또 달아주셔도 돼요.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머리, 몸,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세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쵸? 말씀드렸죠? 머리, 가슴,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더 힘이 납니다. 맞아요. 이런 거 하면은 막 더 신이 나잖아요.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 몸이 하는 일은 이 욕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얘의 욕구가 뭐예요? 얘는 일단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준하게 생각하는 얘예요. 얘의 욕구는 그냥 나는 그냥 좀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건강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런데 건강하면서도 욕심도 많죠. 장수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장수만 하고 싶냐? 아니에요. 풍요롭고 싶어요.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얘 하나만 가지고 일을 막 달리다 보면은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돈이 뭐 다야?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이 울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욕구는 뭐라고 했나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가 될까요?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되겠죠?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내 아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걸 뒷바라지를 못하면 그게 결국에는요, 좌절감이 와서 굉장히 내 정신적인 영혼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주고는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라는 애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갈급한 게 무엇이냐?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내가 지식을 좀 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릴 때 부모님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다 보니 생계를 이어나가다 보니 내가 지금 배움에 아직까지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걸 같이 채워야 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 욕구를 못 채워져요.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조차도 하는데 왜 안 되냐? 얘 때문이에요. 얘. 이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본성이라는 애를 깨우치고 열심히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얘는 어떤 애냐? 게으른 본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몸이 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심했어. 깨달았어. 알았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왔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워졌어. 오늘도 이렇게 막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내가 해야지 하는데 뭐 월요일 되면 하지. 내일부터 해야지 뭐. 운동해야 돼. 지금은 너무 피곤해. 먹고 나니까 내 다음 주부터 꼭 할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 다 그렇지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부지런한 손과 발이 함께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테두리라는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테두리가 뭐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공을 하잖아요. 우리 FC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대로 멈추면 돼 라고가 아니라 하나 더 나눔의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얻어지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이라는 그런 마음이, 나 이대로면 먹고 살만해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FC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세우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눔을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일도 잘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저도 오늘 생각해서 컨디션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함께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FC님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얘기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내가 판매하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태어나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또 삶의 역사를 남기고 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C님들 지금 밑줄로 쫙 이렇게 한 줄로 맞아요. 저랑 똑같아.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제가 아직 실천 못한 거는요. 운동이에요. 운동.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늘 깨우쳐야 돼. 헬스 트레이너. 우리가 왜 헬스장에 가요? 내가 운동할 줄 모르나요? 다 하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을 내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네. 혼나가면서 시키는 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감사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고객님의
인생 스케치 하러 오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누구님의 인생 스케치.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백지에다가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맨 위에다가 밑줄을 그고 고객님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님의 인생 스케치, 라이프 스케치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네 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몰입할 수가 있다. 쭉 그리면서 제가 여기선 살짝 제가 조금 이동을 할게요.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쵸? 이 점선은 왜 그러는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윗줄은요. 자금선이에요. 자금.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맨 밑에 아빠, 엄마 이렇게 쓰지 말고요. 직접 고객하고 얘기할 때는 고객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고객님의 이름, 부인의 이름, 그리고 연령을 가로 열고 연령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이름 쓸 때는요. 꼭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의 이름, 내 인생의 라인이기 때문에 고객의 참여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5년 단위로 계산을 좀 끊었었어요. 그래야 산수가 쉽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5년, 45세, 10년으로 가고 난 다음에 45세, 50세, 10년이든 5년이든 이런 간격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 아까 제가 통념적인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점선들을 그렸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점선들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정년이 한번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년을 맺기 전에 우리 정년을 한번 살짝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정년이 온다고 그랬죠. 경제적 정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적 정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정년을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적 정년은 돈을 벌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정년은 내 은퇴 시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퇴했다고 돈 이제 소득 활동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실제 소득을 벌 수 없는 그 시점까지를 이렇게 정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그래프는요. 경제적 정년은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큰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 점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요? 첫째 아이가 여기 보니까 20살이 되었네요. 대학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정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0에서는요. 사회적 정년, 그 회사,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년을 맞이하는 거고요. 제가 왜 61세라고 했는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적 정년을 하면 퇴직금을 받으니 그 돈으로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라고 그냥 평범한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되냐? 아니에요. 그 시점 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돈까지도 얹어서 또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이 되게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막내가 결혼한 시점이 언젠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이렇게 경제적 정년 시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소비가 집중된다라는 얘기예요. 소비가 더 많이 나간다. 여기에는 또 아파트까지 구입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대출 자금에 무슨 자금에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노후가 굉장히 길죠. 노후가. 맞죠? 노후가 상당히 깁니다. 다시 내려가고 여기에서 보면
60세의 사회적 정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60부터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네. 60부터 청년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느냐. 다시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 FC 잡을 안내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60에서부터 앞으로 살아갈 나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FC님들은 아세요. 보통 뭐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다 알지만 요즘에는요 120세까지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서 이미 돈을 다 쓰고 아이들이 돈 자금을 다 썼는데 그래서 조금 더 늦춰드릴게요. 5년간 우리 FC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노후 생활을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재 83.2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83.2세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 더 그어주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소일거리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그냥 평범한 우리의 그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일반적인 그래프였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if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툭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돈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 아무리 의학, 의술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나에게 그걸 지불해야 될 돈이 없다면 나에게는 그런 혜택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이거는 사망이에요. 조기 사망이죠. 이 부분은 조기 사망이니까 사망을 하면 부인이 혹은 남편이 그 다음에 다시 극복하면서 일상생활을 빨리 적응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생활해 나가면 돼요. 그쵸? 더 이상 오바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출은, 이 곡선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지출은 발생된다라는 그래프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CI 상태가 발생이 됐다.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해서 사고 상태가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지출비보다는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추가적으로 나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그래프든 if의 그래프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준비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상태이던 간에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동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RP를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직접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누구님, 이성란님의 라이프 스케치, 인생 스케치를 오늘 고객님의 인생 스케치를 함께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댓글 참여 시간이에요.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제적 정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무슨 기간이요? 그 다음에 큰아이가 결혼하는 시점과 둘째 아이 결혼하는 시점을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걸 바로 자금 집중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연령대들은 다들 50이 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50이 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살짝 인용을 해서 그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해서 30대, 40대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시점을 그래프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형님 감사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한번 찍으셔도 좋고요. 한번 쫙 눈으로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를 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드릴 거예요. 화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들어갈게요. 백지를 준비하고 LC를 그리기 전에 도입부에 활용하는 그런 화법이에요. 자, 인생 스케치, 이성란님의 라이프라고, 여러분들 라이프 스케치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그 고객의 이름을 같이 불러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화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저한테 다 들리거든요. 같이 읽어주세요. 고객님의 인생 스케치를 하러 왔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은요, 제가 임의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개발한 가설로 매우 공신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고객님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인생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가로선을 쭉 긋습니다. 가로선 그었습니까? 가로선을 긋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인생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선. 이 가로선을 그리고 고객님, 여기가 우리의 인생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은 고객님이 살아갈 인생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은 절대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댓글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점선으로 보인다, 실선으로 보인다 써주세요. 내 눈에는 점선인데 무슨 소리야? 실선이잖아. 여러분 어떤가요? 댓글 올려주세요. 나는 점선으로 보여. 난 실선으로 보여. 네, 복습 많이 하겠습니까?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 댓글이 올라오면 참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실선으로 보인다. 실선으로 보인다. 실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과거의 나입니까? 과거의 나들입니까? 우리님, 과거에 어떤 동의가 판단을 잘했기에 오늘날의 내가 FC로 입는 걸까요? 과거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과거의 나들 중에 언제 그 시점에 이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들이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선이라면은 쭉 이대로 걸어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FC 생활을 했던 그 무수히 많은 시간 중에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내가 어느 날의 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예를 들어서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들이에요. 나들은 이 점들이 모인 거예요. 내가 그 순간순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현재의 내가 그 순간순간의 행동과 결정이 미래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 순간, 이 사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고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객님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쭉 밑줄을 그렸는데 이게 선으로 보입니까? 점으로 보입니까? 라고 고객님에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표현이 되게 좋죠. 오늘 우리 너무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화법을 싹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기분 팔아서 좀 기분 좋게 하면은 다 간쓸게 다 빼줍니다. 그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이 리스크라는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리스크, 사건 하나하나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점들로 조밀조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판단의 선택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수명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 좀 하세요. 우리 FC님들.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그 평균 수명 현장에 가서 리크루팅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이제 미래에 살아갈 때 얼마큼 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계산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 얼마를 벌려고 내가 일을 하느냐, 이 생각을 역발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줄여야 돼요. 먹는 걸. 내가 나가는 걸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미래의 지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평균 수명 우리가 100세라고 얘기하면은요, 아직까지도 고객은 깜짝 놀라요. 무슨 100세야? 난 70이야, 80이야. 우리 집은 좀 단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수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좀 메모하라고 했잖아요. 100세라고 얘기하면 공감되지가 않으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평균 수명이 변천을 해왔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72년도에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제가 자료를 찾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고객님들에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59세라고 얘기하고요. 82년도에는 65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 데이터에 보면은 92년도에는 70세, 그 다음에 02년도에는 75세, 12년도에는 79세, 2020년도에는 83세.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10년 간격으로 보면은 50년 동안에요, 무려 24세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산수니까 여러분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50년 동안 24세면은요, 10년의 평균 4.8세가 더 점점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2년에 한 살꼴로 늘어난다라는 거,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고 나면은요, 고객님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평균 수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고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죠. 강의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83세인데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에 평균 5살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고객님이 35세인 고객님께서 지금 아버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즉 65세가 된다면 그 이후에 30년은 당연히 더 사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고객님의 평균 수명은 몇 세가 될까요? 이 논리에 대입을 한다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이니까 몇 년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10년에 5살씩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5년이 되겠죠. 무섭지 않나요? 그렇다면 고객님은 98세가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100세로 적는 건 무리가 아니겠죠? 제가 100세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곡선이에요. 수입곡선.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제가 서두에 조금 더 또 애정의 그런 잔소리를 했더니 시간이 살짝 오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곡선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오게 되는 수익 곡선을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무 일이 없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고객님, 지금까지 수입이 일정하셨나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려서라든지 막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상태. 그래서 보통 대답은 아니요,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불확실한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수입 곡선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한 그 사연을 찾아보니까 실직, 퇴사, 이직, 그리고 치명적인 상태, 질병, 3대 질병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사고, 사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숭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단하신 분들이냐? 이 실직, 퇴사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 하에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박수.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그 몸, 가장 인간의 본성에 충실을 해주면 이 몸에 잘 만족스럽게 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또 의식과 그런 마음을 깨워서 주변에 나누게 되고 가족을 더 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어차피 머리, 가슴, 몸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서로가 다 다르고 손발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복잡 오묘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가 다 욕구와 실행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님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참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맞아요. 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느낌이 그냥 막 남의 얘기를 막 우리 설계사들이 자칫하면 나 혼자서 침체돼서 막 빠져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을 참여시키는 거. 제가 그 타사에 대리점 가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RP를 시키니까 세 팀을 RP를 시켰는데 두 팀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고객님에게 이대로 하는데 또 한 분은 참여를 시키는데 고객님 기본적인 거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쓰실 때 고객님에게 이 펜을 주시더라고요. 고객님 역할 하시는 컨설턴트에게. 그래서 이름을 쓰고 또 자녀의 이름을 쓰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미지를 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안 보이는데 정말이세요?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MDRT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업 잘하신대요. 그래서 참여를 시키면서 고객이 직접 얘기를 하고 쓰게 하고 내 아이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이것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거. 그러면 와, 내 인생을 쫙 펼쳐보니까, 내가 이 나이 됐을 때, 60이 되었을 때, 65세 됐을 때 우리 아이가 35살이 되고, 눈에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거하고, 막상 내가 그려보고 쓰는 거하고는요,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화법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출 화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하나의 곡선이 바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출 곡선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조금 전 불확실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지출도 같이 줄어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희망사항이겠죠. 내가 아프니까 잠깐 지출 멈춰 있어. 아파트 관리비 멈춰 있어.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 교육비,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용은 수입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출은 무슨 곡선이다? 확실 곡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출 곡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고객님, 제가 이렇게 지출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니까 수입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출이 껑충하고
뛰는 시기가 있죠. 눈에 보이시죠? 자, 이 시기는 고객님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혹시 고객님은 이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첫째, 예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경제학 용어로 경제적 정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출 집중 기간으로서 아무래도 소득은 발생이 되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저축이 불가능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이 나이 시점을요, 경제적 정년이다, 사회적 정년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는 고객님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지출 곡선과 소득 곡선이 교차하는 시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FC님들, 고객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를 저축을 해서 얼마를 모을 것인가, 이 컨셉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재무 설계의 첫 걸음은 내가 30일 동안 사막을 걷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0일 동안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대부분이 물을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30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식량을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배분하지 않으면 저처럼 식탐 있는 사람은 첫날부터 엄청 먹어야 돼요. 배고픈 걸 못 견디면 일단, 그러면 만족감은 높겠죠. 일단은 초반에 많이 먹는 사람은 만족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사막을 건너고 나면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반에 배는 좀 고프지만 저축을 통해서, 연금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중대질병의 보장을 통해서 내가 나눠놨을 때는 그걸 납입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월 누리고 즐기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내 노후에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식량 배분을 하는 사람이다. 식량 배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달라. 돈에 대한 관점, 여러분 댓글 한번 쳐주세요. 돈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다?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로 바꿔주셔라. 뭐라고요?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셔라 라는 게 오늘의 제가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버는 돈을 여러분들이 잘 효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미래에 얼마를 쓸 것인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식량 배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라이프 사이클 수익 곡선, 지출 곡선과 거기에 맞는 그런 화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좀 활용을 하시는데 좀 접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도 좀 같이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렸는데요. 많이 활용 좀 해보시고, 그리고 고객에게 좀 색다른 말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보험으로만 접근을 하고 보험 판매로만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는 기계가 많이 대신을 할 겁니다. 단순 보험 비교라든지 보험 판매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아니라 기계들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고객님의 가정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정으로서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데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최고의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 관점, 얼마를 모을 것인가, 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활용한 교육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FC님들 이런 내용들, 저는 우리 FC님들 이런 거 단어들은 다 삭제를 하고 5분, 10분짜리 해서 유튜브로 올려놓잖아요. 왜냐면 명강의 감사합니다. 님, 네, 감사해요. 우리 언제 현장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좀 같이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또 현장에 만나서 강의도 하고 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좀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밀리고 하니까 예전에는 밴드에 올려주세요 해서 막 올려달라고 하더니 유튜브 올려놓으니까는 보시지도 않더라고요. 그쵸? 유튜브 컷 편집하는데도 저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정신교육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에너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막 MDRT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MDRT를 아주 성능 좋은 최고급의 럭셔리한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엔진 빵빵하고 뭐 이 시설 끝내주겠죠? 그런데 그런 차면 뭐합니까? 주유를 하지 않으면 달리지 못하는 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일을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주유구에 주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 차는 가다가 멈춰요. 맞습니까? 우리 MDRT 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 에너지는요, 무엇으로 받느냐? 이런 교육을 보고, 교육과 정신교육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 마인드가 쉽이 다운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신교육 좀 1차원적으로 단어를 쓰니까, 야, 정신교육이 뭐냐? 마인드 쉽이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내 자신 스스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신교육을 스스로가 해야만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 저 원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어떤 게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원형으로 해봤고 제가 그동안에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충전되었습니까? 네,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홍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굿? 원형 좋아요? 네, 감사해요. 빨리 제가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쉬워서 제가 그냥 좀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이요? 바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니저님? 원형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거 영상 하면서 같이 유튜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매직노트 해도 나오고요. 제가 유튜브 여기저기서 또 나갔기 때문에 저 이성란 채널에 맞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좀 귀찮고 지겨우니까 1.5배속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1.5배속.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 발음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또렷또렷하게. 우리 CP님 원형 괜찮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원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도 모르시는구나, 유튜브. 일단은 매직노트를 쳐서 나오는 제 모습이 일단은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4일이고요. 134번째, 2022년 134번째 날이에요. 3분의 1이 쑥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3분의 1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시고 올해 계획한 목표, 지금 정말 일하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액션 플랜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자유의 시간,
기회의 시간, 여러분 고개, 매직 아이 이름 한 명 한 명 기록하세요. 매직 아이 이름 오늘도 기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갈게요.